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게 힘있게 인사를 드려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과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라는 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자, 일단은 블룸버그발 뉴스로 해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면서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 증시가 머리에 이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자, 이 흐름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아니 곰곰이도 아니죠, 화끈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어제 12월 12일 우리나라 증시 좀 수상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아시아권 증시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이니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으로 해서 피해를 입니 등등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증시 미운 오리처럼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1.5% 넘게 상승했는데, 자, 보통 이 정도 상승하면 뭐 상해나 일본 증시가 폭등했을 때 그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는 그렇게 큰 상승도 아니고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어제 정말 화끈하게 팍 튀어 올랐고, 오늘도 갭상승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보다도 수급 측면에서 서프라이즈한 상황이 있었죠. 자, 외국인이 5,772억 원의 순매수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루에 5,700억 원대 순매수 뭐 저 정도는 뭐 일단 인정하는 수준인데, 자,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23,000 계약이 넘어가는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이게 사상 최대 1일 계약 말이 떨리네요. 1일 순매수 계약 수고요. 이게 이제 2015년에 18,000계약 하루에 순매수가 유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5,000계약 이상, 거의 뭐 5,000계약 이상 더 많은 월등한 선물 순매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상했어요. 저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했는데, 자, 어제 초저녁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가운 소식을 던졌죠. 자, 트윗을 통해서 자, 중국과의 빅딜이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트윗을 많이 하면서 시끄럽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무역 합의가 결렬이 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트윗을 좀 자제했어요. 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트윗을 자제한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트윗을 하면서 딜이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남겼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자, 그런데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는 막 설레발을 치고 결국은 소갈맹이가 없는 그러한 결론을 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일종의 제스처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자, 어쨌거나 뭐 호재로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받아들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오늘 아침에 나왔죠. 자, 블룸버그 뉴스발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무역협상을 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 이로 해서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2만 계약 넘게 왜 매수를 했는지, 그렇게 왜 선현물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는지 모든 것이 설명이 됐습니다. 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번 12월 15일 전에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었지만, 예, 이렇게까지, 예, 빨리, 예, 좋은 소식을 내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유독 한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자, 생각해보면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증시 못난이 취급당했지 않습니까? 자, 왜 못난이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역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서명이 된 그 효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예,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라는 이야기, 예, 올해 여름 이후 자주 등장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채찍 효과라고 해서요. 자, 미국에서 채찍을 가볍게 이렇게 톡 휘두르면 채찍 같은 경우는 이게 파동이 형성돼서 저 끝자락 자리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예, 입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중국에다가 무역전쟁하고 톡 던졌는데 중간에 있던 중국은 타격을 한번 탁 맞고 아, 제법 아픈데 했지만 그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찍의 끝을 만진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채찍 효과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 1단계 합의가 지금 뭐 뉴스로 나왔죠.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로 짠짜라짠 보여주면 이제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채찍 효과의 부정적인 결과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호재로서 작용되는 것이죠. 자, 이 부담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 중량 운동 할 때, 예, 어깨에 저희 역사 보시면은 무겁게 이렇게 스쿼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겁게 이렇게 짐을 짊어매고 역기를 메고 으쌰 으쌰 운동을 할 때 이건 일어나기 힘듭니다. 자, 몸에 무언가를 이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내공을 다져갔습니다. 예, 내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강국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도 생존하고 뭐 비록 좀 실적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생존한 기업들 같은 경우 자, 저 무역전쟁 이 역기들을 무역전쟁이라고 하죠. 무역전쟁의 부담이 일부 많은 부분 덜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역사 입장에서는 예. 가벼워졌네.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하면서 펄짝펄짝 뛰고 막 이런 장난을 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자, 미중 무역 전쟁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은 기업 경영과 그리고 실적 개선 속도가 가벼워지게 되면서 증시도 가볍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중량 운동을 하고 난 직후처럼 말입니다.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20% 빠졌는데 자, 주가 지수 2000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 역사의 발이 있는 그 바닥처럼 콘크리트 지지 영역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예. 더 하락하려고 해도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더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악재가 나와도 버텨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악재가 사라지면 바로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그 부담이 가벼워지게 될 경우에는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추세적인 매수세를 유발하게 되는 외환시장 측면에 수급이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일단 좌측 상단에는 달러 위안,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달러 원 환율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달러 위안이든 달러 원이든 치솟는 위안 약세, 원화 약세,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율이 약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매수했다가 환차손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발생되면서 매수를 주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원화가 강세 방향으로 꺾이게 되면, 이번에 꺾이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추세적인 외국인 매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네? 그러면 한국에 원화로 환전해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환차익이 발생하겠네? 환전한 김에 주식 좀 사볼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단계 무역 합의가 정말 서명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오게 되면 달러 위안 환율 하락세, 위안화 강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자,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원화 강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의 매수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호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중요한 추세가 전환되는 시세 초기에는 주가지수 중심의 대형주가 시장을 지지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추세가 돌아설 때, 제가 증시 토크에서 종종 언급드렸습니다만, 추세가 돌아설 때는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론 손실이 무제한이 돼버립니다. 빨리 되사들여서 주식 빌려준 곳에 되갚아야 돼요. 자, 되갚기 위해서 급하게 사들이다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이 가볍게 그냥 소형주처럼 퉁퉁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형주의 쇼커버가 발생하면서 대형주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지수가 강세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스몰캡이 좀 부진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12월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스몰캡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은근히 나오게 되면요, 대형주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소형주가 좀 상승폭이 더디면은 이건 하락한 느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자, 추세가 살아나면서 모든 종목이 호호 웃는 그러한 장세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돌아서고 있는 그 지금 초기 이 상황에서 시장 전체가 돌아서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블룸버그발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서명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그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워낙 말을 자주 바꾸던 분이기 때문에 문서를 봐야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되면 시장은 저 추세가 굳어진다라는 점 보면서 시장,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시장이 훈훈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 우리 애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 이제는 집 내려놓고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